안녕하세요. 미래탐구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김상길 선생님입니다. 이제 설명회 때 저한테 되게 많은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교재 푸세요, 저런 교재 푸세요. 그리고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제 수업에 대한 설명은 진짜 어머니들께 길게 드리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설명회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따로 촬영을 좀 준비했고요. 우리 아이들 예비 고2, 이제 고2가 되는 만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 수업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머니들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되는 건 있어요. 예비 고2가 되니까 중요한 건 수학 1과 2겠죠? 어느 쪽으로 조금 더 포인트를 줘야 될까요? 무조건 수학 1 쪽으로 포인트를 주세요. 무조건 수학 1 쪽으로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수학 1은요, 제가 보통 예비 고1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4바퀴를 해도요, 시험을 못 볼 가능성이 있어요. 수1이라는 과목은. 그래서 4바퀴를 해도 불안하니 가능하면 5바퀴를 하고요. 가능하다라면 6바퀴를 하고요.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학 1은 무조건 좋아요. 근데 이후의 과정이 걱정돼서 수2를 메인으로 둬버린다? 아이들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포인트는 수학 1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얘가 최우선이에요. 절대로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수학 1이 최우선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학 1에 대한 걸 최우선으로 진행하시고 수2는 요번엔 서브로 들어오시면 돼요. 단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2에 대해서는 메인 포인트는 아닌 만큼 기본으로 진행하셔도 크게 무리될 건 없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기본에 대해서는 한두 번 들었다라고 얘기하시면 실력 정도까지는 진행하시는 게 좋으세요. 단 제일 추천드리지 않는 건 서브에 대한 과목을 이번 겨울방학 때 심화까지 친다는 제가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심화에 대한 건 되도록이면 이번 겨울방학 때 수2에선 진행하지 마세요. 그럼 그에 반해서 수학 1은 되도록이면 방학 때 기본 수업은 진행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기본은 우리 아이들 예비 고1 혹은 고1 여름방학 때 시간 되게 쪼달릴 때 선행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본은 진행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실력 또는 심화로 진입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추천해 드리는 건 실력 수업이에요. 어머니들도 아시다시피 심화라는 건 문제풀이가 주가 돼요. 근데 그건 내신 기간 때 문제풀이를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 방학 땐 무언가를 더 정확히 하고 깔끔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력 수업을 들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수2에 대해서도 기본 수업을 들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되도록이면 실력 수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1은 무조건 실력 이상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수2는 실력까지는 들으시는 게 좋아요.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진행을 하시고요. 예비고이 이번에 바뀐 게 너무 많아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라고 불리는 것들 혹은 기하라고 불리는 것들이 절평인 학교들이 꽤나 많았거든요. 절대평가인 학교들이 많은데 이번에 꽤나 많은 학교가 상대평가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 1회 정도는 진행을 하세요. 1회 정도는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절평인 학교들은 1회 하고 내신 기간 때 그냥 가볍게 문제 풀어도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괜찮고요. 상대평가인 학교들은 지금 미리 1회 독을 해놓고 내신 때 또 한 바퀴 정도 돌고 내신 직전에 또 한 바퀴를 돌아서 3회 독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조금 상태에 따라 다르죠? 만약 그냥 절평 정도라면 우리의 시험이 절평 정도라면 1회 정도만 하고 내신 때 문제만 푸시고요. 우리 아이가 상대평가라면 1회 하고 내신 때 2회 들어가고 마지막 파이널 정리로 3회 정도까지만 들어가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난이도를 막 오버해서 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빠져야 돼요. 빠지는데 자꾸 이제 너무 애들이 안 보니까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선 부담만 되고 별로 좋은 교육 과정은 아니죠. 어쨌든 우리는 확통이나 기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정리를 하시고요. 메인은 수1, 그 다음 수2는 서브로 머릿속에 반드시 넣고 진행하시고 절대로 순위 바꾸지 마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머리에 좀 넣고 이제 제 수업에 대한 설명을 조금 진행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예비 고1 아이들이 예비 고2가 되어서 현재 지금 고1반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아이들은 화목반에서 현재 저랑 고등학교 1학년 수학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예비 고2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수1 정규반으로 화목에서 진행하게 됐고요. 이 반에 대해선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가 습관이 되어 있어요. 선생이랑도 꽤나 친해져 있고 선생 수업 스타일에 대해서 복습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이제 저를 새롭게 보시거나 저한테 이제 학원을 등원시켜 주실 어머니들께서는 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준비해 봤고요. 제 개강은 1월 4일 날 진행하고 16회 동안 진행이 돼요. 사실 저는 16회도 부족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전달하기 때문에 회차가 많이 잡혀 있는 거지 그냥 무작정 시간 끄는 그런 수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전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받아들여야 할 양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16회 정도가 진행이 되고요. 수업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돼요.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수학을 생각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수업을 왜 이렇게 진행하는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첫 번째, 고2는 고1과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예비 고1과는 또 다른 시기예요. 그래서 공부의 포인트가 이렇게 변형돼 버립니다. 모의고사에서 배울 점은 미리 다 배워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모의고사를 잘 풉시다가 아니에요. 모의고사에서 배워야 될 점은 전부 다 배워야 돼요. 모의고사에서 배울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모의고사를 잘 풉시다가 아니에요. 모의고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추가로 다루고 있네. 그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모의고사에서 이러한 개념이 있어야 되네. 그 개념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모의고사에서 이러한 것까지 터치를 하네. 그것까지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라는 게 예비 고2들한테는 필요한 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무리 우리가 고2가 됐어도 내신 시험에서의 50%의 비중은 필수 유형 정도의 난이도예요. 그래서 필수 유형은 반드시 잘하건 못하건 나부리건 그냥 필수 유형은 반드시 진행하셔야 돼요. 그 다음 고2는 이게 심해요. 고2는 심화 문제 미리 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비 고1 설명회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고2는 슬프지만 심화 문제를 미리부터 많이 접해봐야 돼요. 워낙에 많은 변형 문제가 존재하고요. 워낙에 많은 심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비 고2의 경우에는 심화 문제를 무조건 미리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꽤나 많은 양으로. 물론 이 심화 문제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그리고 고2한테만 있는 설명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EBS를 포함해야 한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내신 기출 모의고사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번 시험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요번 1학기 중간고사, 요번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터 지금 아이들이 시험을 봤던 2학기 중간고사까지, 기말고사는 아직 안 봤거든요. 2학기 중간고사까지 대부분의 학교들이 EBS 문항을 포함시켜 버렸어요. 근데 이건 뒤에서 제가 설명을 안 넣어놨기 때문에 잘 보시면 돼요. EBS 문항이라고 하면요, 특정 학교들은 올림포스 고난도, 그리고 꽤나 많은 학교들이 수능 특강, 그 다음 수능 완성, 이쪽으로 포인트를 너무 많이 줬어요. 물론 특정 학교를 예시로 드는 건 너무 좋지 않은 얘기지만 경기고, 휘문고, 은광여고, 진선여고 다 여기서 던졌어요. 근데 애들은 이걸 내신 기간에만 잠깐 본다? 불가능해요. 그러니 EBS에 대한 공부도 미리 포함을 하셔야 되는 게 아이들 학습에는 올바른 게 맞고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숙제나 이런 구성 속에 다 집어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 이 네 가지가 제가 수업을 왜 그렇게 진행하는지와 앞으로 숙제를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재, 제가 실제로 수업을 하게 될 교재는요, 앞에 있는 내용들, 제가 앞에서 모의고사에서 배워야 될 점은 전부 다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개념에 대한 필기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이 심화 개념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심화 개념이라는 건 뭐냐? 문제에서 배워야 될 점. 그리고 위에서 배운 개념을
문제에 어떻게 사용해야지 잘 사용한 건지, 즉 개념을 문제에 맞도록 올바르게 아이들 머릿속에서 변형시켜주는 작업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될 점에 대한 거, 그리고 조금이라도 뒤틀리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안 돼요. 수1에선 특히나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류 발생이 굉장히 큰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필기가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필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미 다 필기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로 그림도 그리고요, 글도 쓰고요, 말투도 제 말투로 전부 다 서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필기할 건 거의 없고요. 제가 다 필기를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간이며 금전적인 게 많이 들어간 교재예요. 그래서 심화 개념에 대한 필기까지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증명 과정. 고2도 슬프지만 증명은 시험에 내요. 근데 그거를 풀기 위해서 교과서 뒤져보고 문제집 뒤져보고 하면 그것도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나올 만한 증명 과정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미 교재에 전부 다 수록해 놨어요. 그러니 아이들은 복습만 하더라도 아, 증명이란 게 여기 있네? 이 증명도 여기 있네? 라고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에 대한 팁. 이게 중요해요. 사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쏟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요,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엄청나게 빠르게 풀고요. 누군가는 그냥 암산만으로 풀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특이하긴 하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간단한 풀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저게 내신 시험에서는 도움이 안 되냐? 돼요. 내신 시험은 애들이 잘하는 것보다는 빨리 푸는 게 포인트예요. 슬프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 가지의 태도를 반드시 유지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을 아이들이 고민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애들이 이제 배우고 이제 풀고 이제 문제를 조금 풀 줄 아는 애들인데 애들이 빠르게 푸는 방법을 고안한다? 불가능해요. 그러니 이건 선생이 합니다. 선생이 해서 교재에 전부 다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전부 다 제가 직접 필기를 하고요. 이제 손필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컴퓨터로 책에 딱 찍혀져 있어요. 너무나 이쁘게. 그래서 다시 보고 복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재는 최대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작성을 했고요. 이 교재는 실제로 제 시간도 시간대로 들어가 있지만 금전적으로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녹아 들어간 교재예요. 그래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교재고요. 그러한 교재이기 때문에 보세요. 무려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필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제 교재의 목적은요, 그냥 일반 선생님들처럼 문제 풉시다가 아니라 복습이 주가 되는 교재예요. 즉 다시 공부한다가 너무나 중요한 교재이지 이 교재 안에 들어있는 문제만 신나게 풀어야지 제 교재에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의 목적은요, 복습, 아이들이 꼭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책, 그리고 배워야 될 게 전부 다 포함된 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재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교재로 수업을 하고요. 실제로 수업 진행은 굉장히 심플해요. 첫 번째, 매회 누적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매회 누적 테스트를 진행하는 이유는요, 기억력 유지예요. 아이들의 기억 유지를 위해서 저는 매회 누적 테스트를 진행해요. 실제로 아이들 뒷단원 가면 앞단원 전부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적 테스트를 해서 전범위에 대한 기억을 목적으로 해요. 또한 고2에 대해선 이 누적 테스트가 너무나 중요한 게요. 모의고사를 보는데 모의고사 범위가 누적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까지 염두한 누적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2부터는 누적 테스트 없이는 테스트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고2부터의 테스트는 무조건 누적이어야 합니다. 단원별로 끊어서 본다 가치가 없어요. 그 많은 양을 뒤에 가서 앞에 거를 갑자기 풀게 했을 때 못 푼다. 애가 과목을 들은 목적이 뭐가 됐을까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반드시 누적 테스트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좋은 교재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좋은 내용들에 대한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해요. 단 필수 유형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대 제가 이제 무작정 어려운 것만 수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필수 유형에 대한 것들은 문항 속에 전부 다 예시로 녹아져 있어요. 즉 내용 설명을 하고 필수 유형을 막 풀어주는 수업이 아니라 필수 유형은 제가 교재에 예시 문항으로 풀이까지 들어있는 예시 문항으로 넣어져 있고 문제에서는 실제로 아이들이 모의고사에 배워야 될 점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가 너무 이제 어려울까 봐 걱정한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기본적인 내용도 수업하고 필수 유형 또한 내용 예시 문항으로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수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거, 빠르게 풀 수 있는 도구 또한 위에 있는 2번과 같이 수업 내에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업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꾸준히 기억하고 꾸준히 공부하고 꾸준히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한 복습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렇더라도 숙제는 슬프게도 진행이 되죠. 애들 입장에선 너무나 싫어할 말이지만 어머니들 입장에선 좋아하셔야 될 말이에요. 그래서 숙제 같은 경우도 첫 번째는 별표죠.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제 교재는 복습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습에 대한 건 반드시 진행이 돼요. 그러므로 교재 복습 문항으로 교재 유사 문항이 같이 숙제에 반드시 포함이 돼요. 즉 선생이 이 문제에선 이런 걸 배우라고 했어. 그럼 집 가서 이런 걸 배우면 되는구나 하고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숙제에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애들 어려운 것까지 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본인 실력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개인별 난이도 숙제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개인별로 숙제가 제공이 되고요. 교재에 대한 복습 문항이 제공이 돼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중요한 건 이 선생 수업은 복습만 하면 얻어가는 게 무진장 많구나예요. 그럼 이제 개인별 숙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숙제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방학 때 수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분화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레벨은 보통 3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 우리 아이가 필수 유형 정도만 학습을 했지 그렇게 과잉하게 잘하지 않는다 라는 경우는 필수 유형에 대한 비중이 약 50% 정도가 들어가고요. 모의고사에 대한 비중이 50% 정도가 들어가게 하되 저 모의고사에 대한 비중은 과잉되지 않은, 과하게는 어렵지 않은 문항들, 쉬운 말로는 어렵지 않은 4점 정도까지 진행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의 필수 유형 문항 잘 풀고요. 이제 좀 적당히 필수 문제들은 잘 푸는 정도지 그렇다고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만 풀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은 모의고사 문제가 70%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모의고사에 대한 변형 문제가 30% 정도를 차지하게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고2에선 모의고사가 절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대한 변형 문제가 진행이 되되 선생님 모의고사 변형 문제라면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집. 문제집 문제들은요. 어머니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문제집 문제가 뭔가 모의고사랑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한 게 문제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에 수록된 모의고사 변형 문제 중 엄선해서 제가 수록을 해놨고요. 두 번째, 내신 기출 문제. 선생님 내신 기출 문제잖아요. 그건. 내신 기출이요.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내는 게 80%예요. 그러니 내신 문제가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기출 문제가 수록되도록 합니다. 단 저 30% 내에는요. 킬러까지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킬러까지 들어가진 않아요. 즉 준킬러 정도까지 커팅을 해서 난이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애는 저런 거 다 풀고요. 이제 어려운 문제 풀고 싶어요. 라고 하면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50% 정도를 차지하고 준킬러 문항. 이 준킬러 문항에는요. 실제로 내신 킬러 문항, 내신 킬러부터 준킬러 정도의 난이도까지, 그리고 제가 직접 변형하거나 창작한 문항들까지 가 수록된 문제들이 숙제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개인별 난이도에 맞춰서 숙제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필수 유형에 대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럼 수강하면 안 돼요, 어머니. 수강하면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떤 난이도에 있든 수강하셔도 괜찮고요. 사실은 심화 수업까지도 커버가 충분히 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심화 수업 가서 문제풀이만 선생님이 잘 푼다. 와, 선생님 잘 푸네. 이런 거 듣다 오는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올바르게 잘 아이가 듣고 올 수 있는 수업을 선택하시는 게 맞으세요. 단 그런 것들이 진행되더라도 중요하죠. 아무리 잘하더라도 뭐는 무조건 풀어야 된다고요? 필수 유형은 무조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러한 구성에 필수 유형 문제들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단 레벨별로 조금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1레벨 같은 경우는 필수 유형 문항이 50% 정도지만 2레벨 같은 경우는 실제로 퍼센트가 한 20% 정도로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레벨에선 그보다 낮게 10% 정도가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그래도 무조건 풀립니다. 필수 유형은 반드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별 숙제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교재에 대한 복습 문항과 그리고 개인별 추가 숙제가 아이들이 실제로 수업과 수업 사이에 풀어야 될 숙제의 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 70문제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별로 관리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요즘 관리 없는 선생님 없어요. 그리고 관리라는 게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저는 조금 특이해요. 개인별 오답 노트가 진행이 되는데 오답 노트에 대해선 본인이 틀린 문항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사 문항이 포함이 돼요. 애가 이거 틀렸어. 이거 다시 풀어. 그럼 오답이 끝난 걸까요? 애들이 이거 풀어. 애들이 다음번에 또 풀어. 그 다음에 또 풀어. 그럼 그 문제는 잘 풀 수 있어도 숫자 바뀌면 애들 입장에선 이거 처음 보는 문제인데요? 가 애들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오답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틀린 문항에 대한 유사 문항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틀렸으면 1번 문제만 오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번에 대한 유사 문항이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량 들어가요. 근데 그 문제마저 틀린다? 우리 애 아직 그 문제 더 풀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애가 유사 문항까지 풀어봤는데 다시 풀었더니 커버가 되더라? 그럼 우리 애 그 문제 이제 풀 수 있어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 오답 노트는 유사 문항까지 추가가 되고요. 따라서 본인이 10문제를 틀렸으면 오답 노트에는 20문제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즉 미친 듯이 고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화이팅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그렇게 클리닉지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 내에 완료하거나 그날 당일 완료하는 건 꽤나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완료 시에는 추가적으로 등원 및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요. 저도 이제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다 보니 이거는 조교쌤이 진행을 조금 해주실 거예요. 단 이제 우리 조교쌤 같은 경우는 그냥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10분마다 조금 돌아다니셔서 소심한 아이들, 우리의 질문 손들고 잘 안 한다.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도 조교쌤이 중간중간 물어봐 주실 거예요. 혹시 질문 없니? 혹시 모르는 거 없니? 이러면서 질문해 주실 거고요. 혹시나 본인이 질문이 있더라도 앞에 조교쌤 찾아서 왔다 갔다 거리면 그게 시간 낭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학생은 손들고 우리 조교쌤이 직접 움직여서 질문을 받아주실 거고요. 조교쌤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제 제자 출신이기 때문에 저랑 수학을 받아들이거나 푸는 형태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리닉 받을 때 저한테 받는 것과 크게 이질감은 없으실 거예요. 단 그래도 강사 클리닉은 꽤나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강사 클리닉은 직접 진행합니다. 그래서 정규반 같은 경우는 수업 이후 10시부터 12시까지가 추가 클리닉으로 제가 직접 진행을 해요. 제가 직접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그 안에는 오답 노트에 대한 풀이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물론 수업 이후에 클리닉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너무 늦은 기가 혹은 방학 스케줄은 보통 아침부터 수업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등원을 해서 클리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규반은 저는 이번에는 고2반을 한 반만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 한 반에 모든 걸 다 쏟아부을 계획이고요. 그 외적으로 특강들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수업, 수투, 서브로라도 하셔야 돼요. 이제는. 하셔야 되되 제가 진행하는 수투는 실력 수업이에요. 실력 수업이지만 아이들 수투에 쓸 시기가 언제냐면 예비 고1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실력의 기본적인 내용들도 엄청나게 많은 비중으로 추가를 조금 시킬 거예요. 그래서 메인은 실력 수업이지만 기본적인 내용까지 커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혹시나 우리 애가 기본을 들어야 될 난이도 같은데 기본은 듣기 싫고 선생 당신이 듣지 말라고 했잖아요 라고 하면 이 실력 수업으로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2 아이들이 만족해하는 수업이고요. 엄청나게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서술된 책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그런 책 보실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선생님 수업을 들어도. 그래서 굉장히 잘 작성된 교재로 진행되는 수투 수업이고요. 수업 구성이나 수업에 대한 진행 방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정규반과 방식이 똑같습니다. 단 특강이기 때문에 뒷타임에는 제가 수업을 들어가서 거의 오전에 클리닉을 진행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수업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 아이들 클리닉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10시부터 1시까지가 가능하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수업 이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클리닉이 또 돼요. 그래서 총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언제 오든 클리닉이 진행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이들한테 자율성을 주면 아이들은 어떻게든 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뒤에 수업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강제 클리닉을 진행하게 되고요. 혹시나 뒤에만 수업이 있고 앞에는 수업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강제 클리닉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아이들을 겪어보니 보통 고2가 되면 정신을 차리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 중에서 아직 정신 못 차리는 친구들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클리닉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와서 숙제까지 완성하고 갈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좀 할 거예요. 근데 그건 개인 성향 차이기 때문에 아, 우리 애 성실한 데 가서 괜히 시간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불성실한 친구들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성실한 친구들은 본인이 클리닉 시간에 와서 원하는 질문만 딱딱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요번에 너무 확통 시험 보는 학교들이 많아서 확통에 대한 수업도 2월 달에 단기로 제가 개강을 합니다. 2월 달에 단기로 개강을 진행을 해서 요 수업은 이제 기본 수업이에요. 왜냐하면 확통은 요즘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어머니들 안 듣게 하셨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처음 들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학기는 헤비하지 않게 기본으로 진행이 되고요. 요건 내신 수업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단 내신 수업을 계속 한 학기 내내 그럼 확통해야 돼요? 그럼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3주 전부터 내신반이 개강이 돼서 다시 확률과 통계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럼 중간에 갭은요,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로 커버를 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특강이 진행이 되고요. 고2가 되면 이제 조금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제가 고1 수업까지는 절대로 해설지를 제공하지 않아요. 근데 고2부터는 보통 본인 의지로 공부할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해설지는 포함이 돼요. 해설지는 제가 전부 다 깔끔하게 포함을 시킬 거고요. 단 해설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아이의 성향 따라선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자애들은요. 답지 보고 그냥 베끼는 친구들이 50%가 돼요. 슬프게도.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성향 따라 누구는 줄 거고요. 누구는 안 줄 확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에는 해설지를 제공을 하고 아이의 성향이 괜찮다 싶으면 해설지를 제공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해설지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봐요. 보통은 제 수업을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막 문의를 주시고 하셔도 아, 수업에 대한 설명이 조금 적었어요라는 얘기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수원이 메인, 수투가 서브, 확통과 기하는 학교에 따라서 한 번쯤은 수강하는 게 좋다. 그리고 메인이 되는 건 모의고사. 그리고 EBS를 소홀히 하지 말자. 마지막 저 선생 미친 듯이 관리 열심히 한다. 그리고 교재가 엄청나게 좋은가 보구나를 기억하시고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방학 때 수업을 진행하시면요. 아마 아이가 문제를 푸는 양이 많다보다는 와, 나 저 선생님한테 너무 많은 걸 배웠어 라는 느낌을 받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의 수학 능력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지금 이 순간조차도 너무나 열심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방학 때 맡겨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그래도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앞에 있는 게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저쪽으로 문자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학생의 상태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고요. 혹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난이도를 듣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셔도 친절히 말씀을 해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강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가능 여부는 첫 번째 성실이랑 두 번째 기본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요. 아무래도 제 수업은 실력 수업이다 보니 완전히 필수형 쪽으로만 치우치는 수업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소양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성실도가 바탕이 돼야 돼요. 왜? 내 수업은 복습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그렇기 때문에 성실도에 대한 얘기를 기준으로 아, 우리 아이가 수강해도 돼요 마요를 판단하는 거지 우리 애가 못하니까 수업 못 들어요. 저 그런 선생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두려움 없이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괜찮고요. 최대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학 때 만나게 되면 아마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